자, 그리고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민코인을 어디서 발행했죠? 그게 바로 솔라나 생태계를 선택을 했어요. 솔라나한테 다시 한번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솔라나 생태계 기반 위에서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만 2배 이상 늘어났어요. 안녕하세요, 호익입니다. 오늘은 솔라나는 이더리움을 뛰어넘을까라는 주제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올해의 관전 포인트를 한번 보죠. 올해의 관전 포인트는 레이어 1과 레이어 2 간의 경쟁입니다. 우선 레이어 1이라면 자체 네트워크, 즉 자체 메인넷을 보유한 코인을 레이어 1 코인이라 부르고, 이 중에서 이더리움의 대항마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자체 메인넷을 보유하고 있는 건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아발란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더리움의 경쟁 상태로 최근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게 한마디로 솔라나입니다. 왜 솔라나가 이렇게 크게 각광을 받고 있냐면, 한마디로 이더리움의 처리 속도가 너무 느리고 수수료가 비싸기 때문에 솔라나 생태계로 많은 사용자들이 이동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솔라나 같은 경우는 2024년에 자그마치 가격이 11배 이상 올랐습니다. 1116%나 오르고, 지난해에는 한 556% 올랐는데, 이게 이더리움 가격 상승에 비하면 엄청나게 올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만 해도 솔라나의 경쟁 상태로 아발란체가 각광을 받았는데, 아발란체는 2023년에 343%가 상승한 반면에 지난해에는 가격이 더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27%. 그 얘기는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솔라나와 아발란체의 경쟁에서 완전히 솔라나에 손을 들어두게 된 거죠. 결국은 둘이 경쟁이 치열할 거라고 봤는데, 기술적인 우위나 투자자들의 선호가 솔라나를 확 쏠리면서 아발란체는 지난해에는 오히려 후퇴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코인과 토큰의 차이를 아십니까? 우리가 흔히 두 개를 그냥 혼용해서 쓰기는 하는데,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차이가 있습니다. 코인은 뭐냐면 자체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거를 우리가 코인이라 불러요. 즉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건 코인이에요. 그런데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서 DApp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토큰을 개발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그대로 활용하면서 그 네트워크에서 돌아갈 수 있는 암호화폐를 만들어내는데, 그거를 토큰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코인과 토큰의 차이는 자체 메인넷을 보유하고 있느냐, 아니면 자체 메인넷이 없이 다른 네트워크 위에서 구동되고 있느냐가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서 토큰을 생성할 때 쓰는 기술을 ERC20이라 부르고,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생성되는 토큰들의 기술을 BRC20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ERC와 BRC의 큰 차이는 스마트 콘트랙트를 갖고 있느냐 여부예요. 즉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생성된 토큰은 스마트 콘트랙트 기능을 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생성된 토큰은 스마트 콘트랙트 기능을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더리움에 도전하는 레이어 1 코인들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이더리움에 도전하는 레이어 1 코인들이 강세를 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솔라나죠. 그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처리 속도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빠릅니다. 즉 이더리움은 초당 거래 속도가 15회 내지 45회 정도인데, 그러니까 평균을 치면 한 30회 내야 되는데, 그나마 이거는 업그레이드 돼서 이렇습니다. 반면에 솔라나는 초당 거래 처리 속도가 2,600건을 1초에 처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최고 거래 속도는
6만 5천 건까지도 처리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참고로 비자의 처리 속도가 한 6만 5천 건 정도 돼요. 그러니까 솔라나의 처리 속도가 지금 비자의 처리 속도하고 같은 레벨로 올라설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거래 시간을 들여다보면 이더리움은 13초에서 한 5분 사이가 걸리는데 거래량이 몰리면 거래소에 따라서 30분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이 지연되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더리움 생태계를 떠나서 솔라나 생태계로 이동하는 사용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수료도 들여다보면 이더리움이 2023년까지만 해도 평균 한 2불 55센트 정도의 가스비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래가 몰릴 적에는 이게 11달러까지도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댕쿤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이 수수료를 13센트까지 하락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업그레이드는 성공을 한 겁니다. 그런데 13센트까지 하락을 시켰는데 솔라나의 수수료는 얼마냐면 평균적으로 0.0002센트예요. 이더리움이 그렇게 힘들어서 수수료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솔라나는 거기에 비하면은 1000배 가까이 수수료가 싼 편이죠. 그리고 단점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이더리움이 그 보안성이 강하고 탈중앙화가 잘 돼 있다 보니까 이더리움 생태계를 선호하는 그 프로젝트도 많이 생깁니다. 이런 프로젝트들이 또 많이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로 올라오다 보니까 업그레이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처리 속도가 점점 느려지면서 반대로 수수료는 다시 상승하는 이러한 그 순환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더리움이 이렇게 처리 속도가 느려지고 수수료가 다시 비싸지면서 이번에는 반대급부로 많은 사용자들이 또 솔라나로 옮겨가고 있는 이런 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솔라나의 가격표를 한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솔라나는 2021년에 사실은 그 고점을 한번 찍었었어요. 그런데 솔라나를 지원했던 FTX가 파산하면서 이 시총이 한 20분의 1 토막으로 솔라나 가격이 아주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23년 하반기부터 다시 상승을 거듭해서 지금은 전고점을 돌파해서 250불대 근처까지도 이렇게 상승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투자자들이나 사용자들이 솔라나를 선호하는 주요 원인은 한마디로 처리 속도가 빠르고 수수료가 싸기 때문인데 그 이유는 솔라나는 검증자 수가 한 2,000개뿐이 안 돼요. 이게 이더리움하고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더리움은 검증자 숫자가 100만 개가 넘습니다. 즉 한마디로 분산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탈중앙화와 보안성은 뛰어나요. 반면에 이렇게 검증자 수가 많다는 것은 속도가 굉장히 느린 걸 의미합니다. 탈중앙화도 좋고 보안성도 좋지만 일단 거래 속도가 빠르고 수수료가 싼 솔라나로 이동하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평균 초당 한 15개 정도의 거래를 처리하는 데 비해서 맨 오른쪽에 있는 솔라나는 초당 한 6만 5천 건까지 처리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음으로써 여기 보이는 각 암호화폐들의 초당 거래 속도를 이 그래프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더리움과 솔라나의 처리 속도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결국 이더리움은 이 처리 속도를 얼만큼 빠르게 끌어올리냐가 관건이고 솔라나는 처리 속도는 빠른 대신에 보안성이나 탈중앙화에 얼마나 개선을 이루어내느냐가 또한 관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암호화폐를 들여다볼 적에는 그것에 대한 스토리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솔라나 같은 경우도 그 지난 역사를 좀 알아야 되는데 솔라나는 이렇게 노드 수가 작고 처리 속도를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태까지 먹통됐던 횟수가 자그마치 8번이나 됩니다. 여러분들 암호화폐가 부하가 걸려서 먹통이 되면은 금전적인 손실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8차례나 시스템이 멈췄다는 거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솔라나도 과거에 이런 사례들을 본보기 삼아서 많은 개선점을 이루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사실은 불안 요소로 남아있는데, 그런데 재밌는 현상은 이러한 먹통이 자주 일어나는 이 시스템을 일반 사용자들이나 투자자들이 선호한다는 이러한 포인트예요. 무슨 얘기냐면 처리 속도가 빠르고 수수료가 싸면은 이 정도는 용서해 줄 수 있다라고 사용자들이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솔라나의 단점이자 강점이기도 합니다. 또한 솔라나가 예전에 커왔던 거는 FTX라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전폭적으로 지원해 줬기 때문이에요. 2021년 초만을 해도 솔라나 시총이 한 1,100억 원대뿐이 안 됐는데 FTX가 총력적으로 지원하면서 이게 1년 사이에 시총이 90조 원대로 급증을 했습니다. 그랬던 FTX가 2022년 11월에 파산을 하면서 이 둘 간의 협업 관계가 깨지는 순간 솔라나도 자그마치 시총이 20분의 1 토막이 났어요. 가격이 한 5% 정도로 급락을 한 거죠. 그런데 솔라나가 다시 살아나게 된 거는 FTX라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파산 이후에 채무자들하고 합의에 도달하면서 회생 가능성을 보이자 솔라나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말에 13,000원까지 추락했던 가격이 한 25배 정도 그 짧은 사이에 급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솔라나 생태계에서 발행되고 있는 민코인들, 예를 들어서 봉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만 자그마치 7,900%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코인 열풍을 불러일으켰는데 획기적인 상승률을 보일 수 있는 이런 민코인 찾기 열풍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솔라나의 장단점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장점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빠른 처리 속도와 낮은 수수료가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근본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가 쉬운 언어를 채택을 했어요. 그래서 솔라나 생태계에서 많은 DApp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솔라나가 채택한 역사 증명이라는 거는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수천 개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병렬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효능을 갖고 있어요. 이러한 증명 방식을 쓰기 때문에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겁니다. 즉 한마디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작업 증명을 하기 때문에 처리 속도가 굉장히 늦어요. 그러니까 블록 하나 생성되는데 보통 한 10분 가까이 걸립니다. 반면에 이런 역사 증명 같은 경우는 그냥 순식간에 블록을 생산해낼 수 있기 때문에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죠. 반면에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이 뭐냐면 거래 수수료가 싸기 때문에 디도스 공격에 약해요. 디도스 공격이란 무슨 얘기냐면 싼 수수료를 바탕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접속을 해서 그 시스템을 먹통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라나가 자주 먹통이 된다는 얘기는 디도스 공격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쉬운 프로그래밍 언어를 쓴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해킹에도 약합니다. 그리고 탈중앙화가 굉장히 약한 이유는 상위 30명의 검증인이 전체 지분의 한 35%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중앙화로 이제 엮여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보안성도 약하고 빠른 처리 속도와 낮은 수수료라는 장점이 사용자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솔라나가 가장 잘하는 게 최근 들어와서 바이럴 마케팅을 굉장히 잘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솔라나가 그렇게 급등할 수 있었던 게 솔라나의 마케팅 전략인데 그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솔라나 생태계의 민코인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봉크 같은 게 1년 사이에 7,900%나 상승을 하기 때문에 수요들이 폭증하는 민코인들이 많습니다. 즉 민코인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얘기는 솔라나 생태계 자체가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서로 간에 시너지 효과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민코인의 변화가 주목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과거의 민코인은 그냥 하나의 일정의 패턴, 유행이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게 에이전트 같은 걸 결합을 해가지고 이 민코인이 자체적으로 기능성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민코인들의 이러한 변화도 우리들이 주목해서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평균 거래 비용이 1센트가 안 됩니다. 그리고 처리 속도도 몇 초 만에 처리가 끝나요. 반면에 이더리움은 2024년 같은 경우만 해도 최소 $15 정도의 비용이 들었고 처리 속도도 1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극명하게 이더리움과 솔라나의 지난 2년 동안의 성과를 크게 갈라놨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는 솔라나 생태계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데핀이라고 분산형 물리적 인프라 프로젝트입니다. 헬륨이나 하이브 매퍼가 있는데 헬륨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소형 분산형 기지국 같은 걸 활용해서 거대 장치 산업을 개개인한테 나누어 쪼개서 만든 게 헬륨이라는 프로젝트고, 그 다음에 하이브 매퍼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비게이션 지도 같은 걸 만들거나 시스템을 만들 적에도 사실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만드는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하이브 매퍼입니다. 즉 이것도 거대한 장치 산업과 자본이 들어가야 될 거를 개인들이 다 분담을 시켜가지고 활용해서 그와 유사한 성능을 내는 거죠. 이러한 데핀 시스템이 솔라나에 의해서 적극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현상은 이 솔라나 창업자들이 퀼컴 출신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솔라나 생태계에서 그들이 만든 사가라는 휴대폰이 최근 들어와서 암호화폐 사용자들 사이에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가 휴대폰이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는 사가 휴대폰 속에 암호화폐 관련된 소프트웨어나 앱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지갑이나 NFT 마켓플레이스나 DF 스토어 같은 것이 들어가서 그러니까는 암호화폐에 특화된 휴대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이런 기능상의 문제가 아니고 솔라나가 어떤 정책을 폈냐면 사가 휴대폰을 사면은 이 휴대폰 가격이 한 599불 정도 되고 개발자 버전은 한 1000불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는 다른 휴대폰하고 가격이 큰 차이가 없는데, 근데 재밌는 현상은 이 휴대폰 속에다 봉크와 같은 민코인을 같이 껴줘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599불 주고 사가 휴대폰을 샀는데 속에 들어가 있는 민코인 가치를 보니까는 그게 799불에 상당하는 거예요. 오히려 사가지고 돈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사면은 돈을 더 버는 시스템으로 사가 휴대폰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마케팅 전략이 맥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이 휴대폰을 매년 업그레이드해서 지금 계속 판매를 하고 있고, 이게 암호화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인기 1위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솔라나가 지난해 두드러진 성과를 냈던 거는 우선 D앱의 활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트랜잭션 수도 많이 늘어나고, 특히 탈중앙 거래소의 거래량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요인들이 솔라나 가격 상승에 크게 일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민코인 열풍이 솔라나 생태계에 집중되면서 탈중앙 거래소의 거래량이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는 파이어 댄서라는 업그레이드가 성공을 하면 지금 초당 65만 건 처리해서 100만 건 이상도 처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해 말에 테스트 넷에 올라왔는데 아마 올해에 본격적으로 메인넷에 이 업그레이드가 합류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성장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개발 인력들도 지금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솔라나의 약점인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윈터니즈라고 하는 이 업그레이드도 지금 계획하고 있고, 특히 올해 주목되는 거는 솔라나 ETF의 승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이 ETF 승인이 난 후에 급격히 상승되었던 것에 비추어 보면 솔라나도 ETF 승인이 나면 또 한 번 가격 상승의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민코인을 어디서 발행했죠? 그게 바로 솔라나 생태계를 선택을 했어요. 솔라나한테 다시 한번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솔라나 생태계 기반 위에서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만 2배 이상 늘어났어요. 그래서 솔라나 네트워크 위에 스테이블 코인이 1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14억 달러 정도 도달했는데, 이게 한 달 사이에 100% 이상 상승한 겁니다. 즉, 이 얘기는 솔라나 네트워크에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기 시작했다는 이런 신호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앞으로는 굉장히 커질 거예요. 가장 큰 거는 이더리움 생태계 위에서 구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이 가장 많습니다. 이게 한 1170억 달러 정도 되고, 두 번째는 중국계 트론 위에서 한 600억 달러 정도 되는 스테이블 코인이 구동되고 있어요. 물론 거기에 비해서 솔라나 생태계에서 구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의 양은 적지만은 앞으로는 이 생태계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양도 빠른 속도로 늘어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시총이 한 2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올해 가면은 이게 2배 정도 성장해서 한 4천억 달러.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들이 대부분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하고 있는데, 이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거라고 여겨져서 아마 2030년 정도 되면 이 시장이 한 3조 달러 정도로 커질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솔라나 생태계가 크게 일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솔라나가 이더리움을 넘어설 수 있는지 이걸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더리움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분석기관에서 내놓은 게 4가지 과제를 먼저 선결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즉, 개발자 커뮤니티를 확대를 하고, 이더리움에 비하면 개발자 커뮤니티가 지금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죠. 그 다음에 디파이 생태계를 조금 혁신적으로 구축을 하고, 솔라나의 기본적인 단점인 중앙화 우려를 해소를 해야 된다. 그리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도 솔라나가 마케팅을 잘 피고 있지만 그 이상으로 이더리움에 대적할 만큼 생태계를 더 키워야 된다라는 이 4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솔라나가 이더리움을 넘어설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과연 솔라나가 이더리움을 넘어설 수 있는지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을 기초로 좀 더 세밀하게 주목하고 관찰해야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